항상 친절하게 칭찬만 하던 직장 동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적이 있나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도 사람을 읽는 눈치가 없다면 당신은 결국 이 잔혹한 조직 사회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소름 끼치는 어두운 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현실에서 업무 능력은 상위 1%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끔찍하게 부족해서 결국 비참하게 직장을 잃고 추락하는 인재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꼰대 상사, 가면을 쓴 동료, 그리고 가족들과의 피말리는 관계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제 채널에서 역대급으로 긴 영상이니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고 당신을 지켜줄 무기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은 질투.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역할 연기입니다. 제가 처음 일했던 신발 가게의 매니저는 제 앞에서 항상 과장된 칭찬을 쏟아냈지만 묘하게 저를 조롱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곳을 그만두자마자 그녀는 제가 계산대에서 돈을 훔쳤다는 끔찍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질투는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파괴적인 본성입니다. 이 끔찍한 질투의 징후는 눈빛이라는 미세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입은 웃고 있지만 눈빛에서 순간적인 적대감이나 싸늘함이 스쳐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속마음입니다. 이런 질투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억지로 껴들기를 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까다로운 프랑스인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러 가던 제 친구가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완벽한 사위의 가면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에서 평소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은 결코 솔직한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불쾌한 행동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가면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직장인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회식 자리입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긴장이 풀릴 때 사람들의 억눌렸던 진짜 성격과 질투심이 그 틈새로 새어나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사람들의 미세 표정과 말투의 변화를 날카롭게 관찰하십시오. 세 번째 법칙은 강박적 행동.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연애나 직장 생활에서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인 성격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반드시 피해야 할 독성, 인간 유형들이 있습니다. 통제에만 집착하는 극단적 완벽주의자, 모든 규칙에 반항하는 끈질긴 반항아, 모든 상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예민한 사람, 입으로만 떠드는 허풍선이,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며 은근히 통제하려 드는 구원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을 극도로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끔찍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결혼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력보다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성격을 꿰뚫어 보는 것이 수십 년의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남의 장난감을 더 탐내는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서는 한국의 오픈런 문화가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피 터지게 차지하려는 희소한 것을 더 가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탐욕의 법칙을 역이용하여 당신만의 신비로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십시오. 언제나 쉽게 연락이 닿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흔하고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미지에 약간의 금기나 비밀스러움을 섞어 사람들이 애타게 원하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억압, 그리고 여섯 번째 법칙은 나르시시즘, 12번째 법칙은 젠더의 경직성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가장 어둡고 이기적인 욕망을 숨겨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엄격한 유교적 규범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다가 결국 끔찍한 분노로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잔혹하고 피 튀기는 복수극에 광적으로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 억눌린 그림자를 대리 해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였던 메이블은 칼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연락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침묵으로 그를 통제하고 처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이나 연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교묘한 심리 조종입니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철저히 짓밟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독제는 타인의 입장에 완전히 몰입해보는 공감 능력뿐입니다. 과거 고대 신화에서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의 완벽한 결합체여서 신들이 질투할 만큼 강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한쪽 성별의 역할만 강요받고 다른 쪽은 무참히 억압당합니다. 한국의 남성들이여,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플 때 울거나 부드러운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결코 남자의 진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에 잠든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모두 끌어안을 때 인간관계의 전쟁터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유연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법칙은 비합리성, 8번째 법칙은 근시안적 사고, 그리고 10번째 법칙은 자기 파괴입니다. 직장에서 쟤는 KT의 아주 작은 실수에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쟤네 분노는 사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이혼 절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이성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끔찍한 비합리성을 극복하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늦추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이성이 개입할 틈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 델리에서는 독사를 줄이기 위해 뱀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포상금을 노리고 뱀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도가 폐지되자 쓸모없어진 뱀들을 거리에 풀어놓아 뱀의 개체 수가 더 늘어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만 찾는 근시안적 사고의 비극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빨리빨리 문화는 비즈니스와 건강을 파괴하는 끔찍한 근시안의 원인입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멀리 보지 못하면 결국 억눌린 억울함이 화병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무서운 정신적 질병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파리로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태도가 현실을 어떻게 파괴하거나 구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 사람이 많다며 불평만 하던 사람은 결국 최악의 여행을 경험했지만 낯선 환경에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다가간 사람은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고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좁은 시야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며 넓고 유연한 태도만이 당신을 생존하게 만듭니다. 9번째 법칙은 방어적 태도, 11번째 법칙은 과대망상, 그리고 14번째 법칙은 동조입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당한 반항적인 학생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든 것은 교장 선생님을 향한 복수심을 자극했던 어머니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똑똑하며 선량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세 가지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 신념을 공격하지 말고 깊은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방어벽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특히 한국 직장에서 고집불통인 꼰대 상사를 상대할 때는 당신의 뛰어난 아이디어조차 상사의 탁월한 지도 덕분에 나온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세상을 구하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라는 과대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현실 감각을 잃고 끔찍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허황된 꿈. 대신 당신의 현재 능력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에너지를 일에 집중하십시오. 솔로몬, 애쉬의 선분 길이. 실험에서 참가자의 75%가 오직 다수에게 소속되기 위해 눈에 뻔히 보이는 오답을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온 국민이 똑같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나만 입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한국 특유의 소름 끼치는 군중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집단의 관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하는 현실 그룹을 만들고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13번째 법칙은 목표 상실, 15번째 법칙은 변덕, 16번째 법칙은 공격성, 17번째 법칙은 세대 근시안, 그리고
18번째 법칙은 죽음 부정입니다. 리더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직장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수동적 공격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통제하려 듭니다. 돈과 명예를 다 얻고도 끔찍한 공허함에 시달리는 이유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꿈 대신 당장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에 반항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고집스러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점 세대의 생각에 마음을 열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마감일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라면 앞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년 뿐입니다. 거기서 잠자는 시간 8년, 출퇴근 시간 2년, 씻고 밥 먹는 시간 3년, 휴식 시간 2년을 빼고 나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당장 당신의 진짜 목표에 쏟아부으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피 흘리지 않는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게임의 지배자가 되고 외면하는 순간 남들의 체스말이 되어 비참하게 끌려다닙니다. 숨막히는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남들의 체스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매주 당신을 지켜줄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끔찍하고 독성 가득한 인간관계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로버트 그린의 통찰이 더 궁금하시다면 그의 또 다른 명저 권력의 48 법칙 요약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